안녕하세요. 배장현 편입영어입니다. 오늘은 2019학년도 숭실대학교 인문계 39, 41번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포인트는요. 먼저 이 부비양의 중요성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독해 중에 이 부정표현, 부정표현, 비교표현, 양보표현이죠. 이 3대 천왕입니다. 독해에 있어서 3대 천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죠. 이 정말 중요한 표현들이고, 그래서 독해하다가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즉 부정표현 뭐뭐가 아니다 뭐라든지, 아니면 비교 뭐뭐보다 더 뭐뭐하다 라든지, 아니면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양보 표현이 나오면 특히 문항 중에 문제를 먼저 보시고 일치 불일치 문제가 있다면 밑에 일치 불일치를 묻는 문제가 있구나 싶은데 독해 텍스트 안에 부비양이 나오면 반드시 다루어집니다. 반드시 다루어진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숭실대 합격 전략. 숭실대는 독해 문항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그 독해 지문도 분량이 상당히 길은 장지문 유형입니다. 그러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문제부터 보았을 때 반드시 숭실대 시험장에 가셨을 때는 문제부터 보고 해당 지문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지문 우리가 흔히 본문이라고 말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뭘 묻는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선택지까지 다 읽어주고, 예를 들어서 일치 불일치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는 선택지까지 다 읽고 요 긴 지문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얻는 바가 있습니다. 문제부터 읽은 보람을 느끼실 겁니다. 숭실대 문항을 조금 세분하여 볼게요. 인문계는 영어 50문항이 90분이고요. 10문항은 문법, 동의어, 논리완성을 합쳐서 10문항이 나오고 나머지 40문항이 모두 독해입니다. 자연계는 25문항에 수학 20문항 합쳐서 90분을 주죠. 시간은 그러니까 같은 90분이지만 수학 20개, 영어가 인문계보다 절반 이렇게 풀게 돼 있어요. 과거의 경우에는 요 인문계 영어 중에서 선별해서 영어 문항을 출제했는데, 최근 경향은 자연계 영어를 별도로 출제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자연계 문항은 25개를 분석해 보면 1번부터 10번까지는 이렇게 되는 건 이제 인문계와 동일하고요. 독해 문항이 인문계보다 절반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 개념 어휘를 살펴보겠습니다. embrace, 포용하다, 받아들이다. enroll, 등록하다. declare, 선언하다. daring, 대담한, 용감한. 자, 이처럼 단어를 외울 때는 이렇게 즉각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그 단어의 뜻이 즉각 반응이 나오도록 속도를 높이셔야만 독해 속도도 빨라집니다. 자, 이니셔티브는 첫 글자로 외울게요. 개진주입니다. 개진주. 자, 개진주. 이니셔티브는 다이어기 때문에 계획이라는 뜻도 있고요. 진취성, 주도성이라는 뜻도 있고, 자주성, 그 다음 주도권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요? 말장난 같지만 개진주 이렇게 외워두시면 세 가지 뜻을 다 암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서는 주로 이 계획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예문 참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버그는 원래 벌레를 뜻하죠. 근데 이 벌레에게 물려서 생기는 질병이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나 예를 들어서 나 어떤 벌레에 물려서 요즘 열이 올랐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말 그대로 요즘 광적인 관심이 생겼다 이런 식의 비경식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주로 이제 이 컴퓨터상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우리가 이 버그라고 하죠. 우리 본문에서는 이 뜻입니다. 이 도청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문 꼭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etback 뜻이 참 많은 단어인데 좌절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방해하다, setback. 그래서 이거 이렇게 떨어뜨리면 동사고 이렇게 붙이면 명사니까 좌절, 방해, 실패. 우리 본문에서는 이 실패라는 뜻으로 사용돼요. 예문 참조하시고요. 자, misstep 실수. 이것도 실수 혹은 실패라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가 우리 본문의 키워드가 이제 실수 아니면 실패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뜻이고, screw up도 이게 망쳐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역시 실패라는 뜻이 되겠죠. 망쳤다는 건 실패했다는 뜻이니까. bomb도 폭탄이죠. 폭탄을 터뜨려버리면 완전히 망치게 되겠죠. 완전히 실패하게 되겠죠. 그것도 역시 어떤 뜻인지 충분히 연상될 겁니다. 자, fragile. 자, 이거는 원래 본질적으로 약하다는 뜻도 있고, 혹은 허약하다는 뜻도 있어요. 두 뜻이 비슷한처럼 제가 설명을 드려도 한국어로도 구별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본질적으로 그런 것이고, 이거는 강해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뜻이고, 요거는 그냥 본질적으로 어떤 것이
부서지기 쉬운 그런 특성을 본질적 특성이 그렇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이 이렇게 구별되는 겁니다. 때로는 또 이런 뜻, 좋은 뜻도 있다고 합니다. 자, 참조하시고요. 자, averse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싫어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중 부정이 되어서 부정어를 한 번 더 쓰면, 그러니까 averse 자체가 싫어한다니까 not averse to 그러면 싫지 않다. 우리나라 말에도 뭐 싫지 않아? 그러면 너무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싫어하는 마음이 드는 건 아니다. 이럴 때 우리가 싫지 않아라는 말 쓰잖아요. 그래서 not averse라는 말을 이 영어 쓰는 사람들도 많이 쓴다는 겁니다. 그것의 명사 형태가 aversion이고요. 강하게 싫어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aversion, 기출예문도 하나 실어드렸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자, 문제에 나옵니다. stand in the way. 그러면 이건 말 그대로 길 한가운데 서 있으니까 나한테 방해가 되겠죠. stand for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상징하다, 의미하다, 대표하다, 찬성하다, 이부부하다, 용납하다 뜻이 참 많군요. stand up to, 서강대 기출인데요. 용감히 맞서다, 저항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용감히 맞서는 거 stand up to라고 합니다. omission, 빠뜨리다, 누락, 생략인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omission입니다. 그 명사 형태가 omission인데 당연히 누락이라는 뜻도 있는데 우리 본문에서는 실수, 실패, 실수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요 실수, 실패, omission. 이따 보면 omission bias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omission bias.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bias가 편견이니까 실수에 대한 편견이라고 번역해야지 누락 편견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따 보시면 압니다. 자, hereby 부사로서, 이로써 이런 말입니다. 자, 텍스트로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숭실대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반드시 문제를 먼저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빈칸 하나 나왔구나. 토픽을 물었구나. 토픽이라는 것은 이것은 무엇에 관한 글이냐, 그게 어떻다는 거냐 이걸 따져서 특히 요 무엇에 관한 글이냐를 토픽이라고 합니다. 그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느냐까지 합치면 메인 아이디어가 되는 거고요. 메인 아이디어가 되는 거고 요 무엇에 관한 글이냐를 토픽이라고 합니다. 자,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제가 반드시 선택지까지 읽으라고 그랬죠. 숭실대는. 자, 학생들, 자, 등록한, 자, 잘 실패하기에 등록된, 잘 실패하기 프로그램에 등록된, 그럼 여기서까지 이렇게 수식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잘 실패하기 프로그램에 등록된 학생들은, 그렇죠? 실패 자격증이 주어진다. 그 다음, 자, perfectionist, 완벽주의 학생들은 덜 취약하다. 누구보다 실패를 잘 관리하는 사람들보다 덜 취약하다. 자, 실수 편견은 설명한다. 왜 사람들이 망설이는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기를 망설이는지, 손실에 대한 반감, 손실 혐오가 put hierarchy, 뭘 더 중시하게 여긴다? 지지 않는 것, 실패하지 않는 것을 더 중시한다. 이기는 것보다, 승리하는 것보다. 자, 그래서 만약 1번이 맞다면 1번하고 3번하고 4번은 한 짝꿍을 먹죠. 왜냐하면 이 실수를 하자, 실수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잖아요. 실수는 뭐 혹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공할 수는 없으므로 이 실패나 실수를 디딤돌 삼아 성공하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 실패하기 프로그램을 하겠고 그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뭐예요? 망설이는 사람들은 이 실패에 대한 편견이 있는 사람들일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상실에 대한 반감, 패배에 대한 혐오가 있는 사람들은 패배하지 않는 것을 다 중시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완벽주의자들의 성향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 약간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약간의 실수나 실패도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을 우리 완벽주의자라고 하잖아요. 그럼 완벽주의 학생들은 사실 이 실패 속에서 단련된 사람들보다 어쩌면 더 취약할 겁니다. 그래서 이 레스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숭실대는 문제를 읽으면서 선택지에 이렇게 비교 표현이 나왔지 않습니까? 특히 이렇게 less pressure 같은 상당히 중요한 비교 표현이 나왔어요. 그럼 이런 비교 표현이 본문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읽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2번이지 않겠는가 하는 추측을 하고 올라가는 거죠. 추측을 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과연 그런지. 자, 그러면 So, 그렇다면 무엇인가? The right way, 올바른 방법은 to be wrong. 잘못을 범하는, 그럼 잘못을 범한다는 건 이건 뭐예요? 실패잖아요. 실패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이 뭔가? 자, are there technique? 기법이 존재하는가? 대축격관계대명사고요. 대축격관계대명사. 자, 뭘 허용해주는? 어떤 조직체나 개인으로 하여금 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법이 존재하는가?
필요한 연관관계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뭐 사소한 실수와 커다란 성공 사이에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이 사소한 실수를 경험 삼아 이 롱이죠. 롱의 혈통이죠. 잘못을 뭐예요? 영양분, 자양분 삼아 나중에 커다란 성공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기법이 존재하는가? 자, 가봅니다. 계속. 스미스 컬리지, 이 스미스 대학에는 all women school인데 여대인데요. 서부 매사추세츠주에 존재하는 여대인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자, 잘 실패하기. 자, 실패하다는 말이 계속 반복하고 있죠. 반복되고 있죠. wrong. 그다음에 failure.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잘 실패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용하다. 즉, 다시 말해서 두 번째 문제 정답 나왔죠? 그렇죠. 실패의 긍정적 측면에 관한 글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to teach students,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all of us, 우리들 모두가 could stand to learn. 그렇죠. 무엇을 배울지. what all of us could stand to learn.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것. 배울 수 있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잘 실패하기라고 불리우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자, what we are trying to teach.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failure is not a bug of learning. 실패라고 하는 것은 자, 벌써 네 번째 나왔어요. 실패 혹은 실수라고 하는 것은 학습 과정의 오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류. 그건 학습 과정의 특징이죠. 즉 무슨 말이냐면 모든 학습에는 실패와 실수는 반드시 뒤따른다는 겁니다. 이 feature라는 건 본질적인 특징을 말하거든요. 본질적인 특징. 자, 그래서 이 대학의 레이첼 시몬스 교수는 설명합니다. 이 이니셔티브, 이 계획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죠.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를 했어요. 사실상 학생들이 그녀의 이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면요. 그들은 실패 자격증을 나중에 받아요. 자, 그러면 요 주격관계대명사죠. 주격관계대명사가 지금 두 번 나왔습니다. 자, declare. 뭐라고 선언해 주는 거죠? 이 학생들은 따라서 자격이 있다. screw up. 망쳐도 되고 bomb. 실패해도 되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지금 실패에 당하는 표현들이 screw up도 나왔죠. screw up도 나왔고 그 다음에 bomb 또 나왔고 또 fail 나와서 계속 이게 실패를 통해 우리가 성공을 배워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관계에서 실패하거나 프로젝트에서 실패하거나 시험에서 실패하거나 다른 어떤 계획에서 실패해도 되는 거죠. 요대 또 주격관계 대명사네요. 자, 뭡니까? 대단히 중요해 보이는 그리고 여전히 대단히 중요해 보이는 그런 계획에서 실패했지만 여전히 가치 있고 완전히 우수한 학생이라는 것을 뭐 하는 겁니까? 선언해주는 그러한 실패 자격증을 이수하게 됩니다. 자, 또 주격관계대명사죠. 이렇게 좀 괄호를 쳐볼까요? Who are prepared to handle a failure. 여기까지 동사까지 괄호 쳐준다 그랬죠. 그러면 뭐죠? 이렇게 실패를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은 자, less pressure. 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비교 표현이 나오면 반드시 주목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실패를 해보고 실패를 관리할 수 있는 준비가 된 학생들이 훨씬 더 뭐하다고요? 훨씬 더 more daring, 훨씬 과감하다고요. 누구보다? 그렇죠. 아까 perfectionist, 완벽주의 그리고 결함 없는 성적과 실적을 기대하는 학생들보다 그래서 한마디로 완벽주의자죠. 완벽주의자들보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정답이 맞았다는 겁니다. 즉 완벽주의 학생들이 less fragile 한 게 아니라 more fragile 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more fragile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패를 관리하는 훈련을 한 학생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완벽주의자들이 이렇게 더 취약하다는 거죠. 자, 단락이 바뀝니다. 자, 그러면 1단락은 지금 학생들에 있어서 실패의 가치, 실패의 경험을 가르치고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런 말이 있듯이 이 실패의 소중함을, 실수의 소중함을 한다면 이제 2단락은 그걸 기업의 이야기로 옮겨갑니다. 자, that's lesson. 이것이 바로 교훈인 것입니다. worth, 뭐 말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에도 as well 마찬가지로 적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자, CEO예요. 도미노 피자의 CEO인 패트릭 도일은 2010년부터 CEO 자리에 있는데 가장 성공적인 7년의 운영 경험을 가진 그러한 CEO예요. 그 어떤 분야에서도. 하지만 그의 동료, 그 회사 도미노 피자의 승리, 이 승리라는 단어를 쓴 것은 앞서 사용된 이 failure의
반대말이죠. failure의 반대말이고 failure의 반대말 개념으로 사용된 것이고 아까 사실은 요 success의 반대말인 거죠. success와 같은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으로 가고 승리로 가기 위해서는 이 failure를 잘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는 주장합니다. 어디에? 기꺼이 직면하려고 했다는 거죠. 실수와 실패의 가능성에. 자, 그래서 여기 실수라든지 아니면 미스텝 실패도 이쪽 혈통이 되는 거죠. 우리 페일러의 혈통이 되는 겁니다. 자, 다른 CEO들을 대상으로 한 프레젠테이션 발표 현장에서 노일 회장은 두 가지 어려운 도전을 이야기합니다. 자, 주격 관계 대명사. 자, stand in the way, 방해하는 이렇게 되겠죠. 방해하는, stand in the way, 방해하는. 회사와 개인들이 좀 더 실패에 대해 정직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stand with는 누구누구와 나란히 서 있다. stand for는 대표하다, 상징하다, 의미하다. stand on은 어디에 서 있다가 되겠지만 지금 stand in the way 그래야 이 방해하다가 되겠죠. 왜? 좀 더 실패와 직면을 하면서 실패와 직면을 해야만 우리가 실패로부터 배울 텐데 이 실패와 실수의 가능성에 직면하는 것을 꺼리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게 도전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도전은 어떤 게 있어요? 그렇죠. 그가 이른바 자, 이 오미션을 뭐라고 하자 그랬어요? 실수나 실패라고 번역하자 그랬죠. 누락 아닙니다. 실수 편견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실수 편견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 요 대신 동격의 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관계 대명사하고는 좀 다른 건데요. 다음에 구문 독해에서 한번 싣겠습니다. 자,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 새로운 생각을 가진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이 그 새로운 것을 시도했다가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면 그 좌절과 실패가 그들의 직업 경력을 해칠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을 추구하지 않는 현실이 바로 이 오미션 바이어스, 바로 실수 편견이라는 거죠. 두 번째 편견 혹은 도전은 극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손실 혐오를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손실 혐오 경향은 사람들이 이르려고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다도 역시 실패하다죠. 실패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기기 위해 경기한다기보다는 왜 그러냐? 사람들은 이 졌다 혹은 실패했다는 고통이 두 배나 되기 때문입니다. 이겼다라는 기쁨보다.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이 실패를 거부할래 아니면 실패할 위험이 있더라도 성공을 추구할래 그러면 난 실패 안 할래 이걸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과정에서 실패와 실수할 기회를 놓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점점 더 이 승리와 성공의 기회도 멀어진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글은 무엇에 관한 글이었다고요? 그렇죠. 이 실수나 실패가 가져올 수 있는 이 긍정적 측면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배우자. 그래서 그것을 통해 이 실수를 바탕으로 이 승리와 성공으로 나아가자는 거죠. 자, 39번 말씀드렸고요. 아까 41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잘 실패하기 프로그램에 등록된 학생들은 자격증이 주어진다. 그 다음에 실수 편견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주저하는 이유를 말해준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손실 혐오라는 것은 더 중시한다. 이기는 것보다는 지지 않는 것을 더 중시한다. 다 맞는 말이고 2번이 잘못된 말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